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 안성 호텔이라고 돼 있는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있든 카페를 하고 있든 헬스장을 하고 있든 다른 매장을 하고 있더라도 앞에 지역 플러스 우리 카테고리잖아요. 안성 호텔이라는 키워드는 이 지역에서 호텔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거예요. 안성 맛집과 버금가는 1순위 키워드입니다. 보통 이 키워드에 지금 보시는 카테고리는 뷰 카테고리죠. 우리 블로그 카테고리. 이 블로그 카테고리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키워드의 상위에 우리 매장 이야기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안성의 그 수많은 호텔 중에 이 안성 호텔 블로그 첫 페이지. 첫 번째 노마드 호텔. 두 번째 노마드 호텔. 세 번째 노마드. 네 번째 노마드. 다섯 번째 노마드, 아홉 번째 노마드. 10개의 공간 중에 6군데가 노마드 호텔. 여러분도 우리 매장이 블로그를 좀 진행을 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좀 다양하게 좀 여러 개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바램도 물론 있잖아요. 이 큰 안성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안성은 시지만, 종로는 시는 아니지만 거의 시에 버금가는 큰 키워드죠. 종로에 모텔 검색했더니 첫 번째에 다나, 두 번째에 다나, 세 번째 다나,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0개 중에서 한 6, 7개가 다나로 돼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무슨 하이 키워드도 아니고 최상위 키워드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다면 네이버에서 안성호텔, 종로모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안성호텔은 노마드, 종로모텔은 다나가 상위를 거의 다 잡고 있을 거예요. 안성호텔은 2,600건, 종로모텔은 2,000건. 이렇게 좋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를 다 잡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 꾸준함.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거. 블로그 체험단들한테 감사함을 갖는 상태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매장이 치킨집 매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주면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객들은 이 2만 원 치킨을 이거 내가 집에서 직접 튀겨 먹으려면 우리 집이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이 맛도 안 나올 거고, 정말 이 치킨 매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요. 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치킨이 10,000원이었는데 치킨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감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먹는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블로그 체험단 하나를 하더라도요. 내가 매장 대표야. 그런데 내 음식을 무상으로 줘. 내가 공짜로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하는 매장 대표님하고 이 블로그 체험단들이 지금 보시는 이 포스팅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안에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야경 사진, 객실 사진, 그리고 객실 안에서 이런 영상 느낌의 사진들, 다양한 위치에서 찍고, 엘리베이터 찍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진 컷만 수십 장이고요. 심지어 외관 사진은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 고객이 직접 이 호텔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본인이 느낀 점들을 글로 쓰는 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만약에 안성에 사시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럼 서울에서 안성까지 하루 일정을 내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숙박을 하고, 숙박하기 전에 밤에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날 또 사진 찍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사진을 다 정리하고 내가 느낀 점들을 1박 2일 동안 떠올리면서 일기 쓰듯이 글을 써서 이 포스팅을 하나를 올리는 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블로그를 직접 만들어서 포스팅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만 올려보신 분이랑 이거를 한 번도 안 올려보시는 분이랑 블로그 체험단을 의뢰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이 정도의 포스팅이 하나 올려면요. 몇 박 며칠 동안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 자리에 딱 앉아서 사진 정리 싹 다 돼 있고 내가 올릴 내용 다 정리돼 있어. 그리고 포스팅을 쓰기까지 그 시간만 최소한 3시간 걸립니다.
이 3시간으로 압축을 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의 인건비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매장 대표님으로서 1시간 인건비가 얼마세요? 보통 알바들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요즘에는 알바도 1시간에 15,000원은 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사장의 입장이라 그러면 내 1시간은요, 한 1시간당 한 10만원, 최소한 20만원 이상인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블로그 포스팅 하나 올리는데 3시간이 걸린다. 이게 누군가의 가치로는요, 이 3시간이라는 가치가 수십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비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까지 이 체험단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제공하는 대신 체험단은 이렇게 가치 있는 글을 올려주는 거예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이 마음속 안에서 어차피 이걸 비용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글을 쓰거나 심지어 상위까지 잡을 수 있는 거 내가 못 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를 해주는 체험단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 체험단들을 절대 모시기에 앞서서 내가 공짜로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는 대표님하고, 야, 이거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블로그에, 내가 어떻게 네이버에 상단에 이 포스팅으로 우리 매장 이야기가 올라가는 거 감히 할 수 있을까? 이 감사함이 있는 대표님하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아는 분들은 블로그 체험단을 임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무조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체험단들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내 매장에 와서 돈을 지불하고 먹는 손님들보다 이 블로그 체험단들을 더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이 한 명의 체험단들이 내 눈앞에서는 그 일반 손님들하고 외모상으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블로그 체험단 중에 한 명이라도 이분이 쓴 글이 빵 터져가지고 상위를 잡거나 이분의 글을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체험단이 다들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을 내 매장에 오게 하려면 한 명 한 명 다 훨씬 더 많은 비용 또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 텐데, 무작위로 매달 한 5명 정도의 체험단들이 오다 보면 체험단하고 매장하고 서로 또 코드가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단이 유명 체험단은 아닐지언정 서로 코드가 잘 맞아서 이분이 쓴 글이 또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빵 터진 글 하나를 10만 명, 100만 명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값어치에다가 의미를 두고 우리가 매달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매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면 좋냐면, 첫 번째, 블로그 체험단 하루 방문자 수, 그리고 이 블로그 체험단의 블로그 지수,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블로그 지수가 좋고 유명 블로거가 오면 당연히 상위 잡을 확률도 올라가고 글의 포스팅 질도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오게 되면 꼼꼼하게 읽게 돼 있어요. 이거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지칩니다. 블로그 체험단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한 달에 5명의 체험단을 모실 수 있다면 1년이면은 60명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1년에 60개의 블로그 포스팅을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는 블로거들 말고 일반 손님들 중에서도 또 블로그를 올려주기도 하죠. 그거 포함해서 60건에서 한 100개 정도의 블로그 포스팅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험단들이 와서 글을 올렸죠. 그러면 이번 달에 5명을 진행을 했어. 그럼 5명이 쓴 글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뽑은 5명이잖아요. 내가 캠페인을 올렸을 때 신청자들 중에서 되도록이면은 상위에 블로그 지수가 좋은 분들 5명이 방문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프로급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랭킹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좀 좋은 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제공한 음식 대비 조금 더 수준이 좀 떨어지는 포스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다 보면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자꾸 아쉬움이 들다 보면요. 지금 내가 이 체험단을 업체한테 비용을 주고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음식도 제공을 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5명이 글을 올렸는데 상의를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면은 절대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심으로 진행을 하고 감사함을 담되 이 안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글 하나 상의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거에 자꾸 매몰되시면 오래오래 진행하기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미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지쳐서 블로그 체험단을 중단을 하고 다른 좀 더 짧고 굵게 내가 효과 볼 수 있는 마케팅이 없을까? 이런 거 찾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멈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 공감되실 거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잠실의 방이동에 있는 딜라이트 호텔입니다. 지금 우리가 블로그 체험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날짜 보시면 이렇게 2023년 2월 달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을 매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로그 체험단 글이 네이버에 올라가죠. 네이버 어딘가에 이 딜라이트 호텔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실 호텔 또는 방이동 호텔 상의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겠지. 상의를 못 잡더라도 이 네이버 페이지 어딘가에는 이 글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럼 이 숨어 있는 것들을 이 홈페이지 이용 후기라는 탭을 만들어서 여기에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면 이곳에는 이 딜라이트 호텔만의 블로그 포스팅이 가득 쌓여 있겠죠.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승화를 시켰냐면 지금이 2023년이죠. 가장 처음입니다. 가장 처음 글이 2018년 5월 27일부터 오늘이 2023년 4월 11일이니까요. 19, 20, 21, 22, 23 5년을 넘게 이 블로그 체험단을 매달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맞지. 저렇게 5년 동안만 할 수 있다면 와 진짜 중요한 키워드 상위도 잡고 우리 매장에 매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네. 마음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준함을 하기 위한 팁을 제가 앞단에 드린 거예요. 감사함을 갖지 않으면 절대 꾸준함을 지속하기 어렵고요. 이 체험단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다 통일성 있게 내가 생각하는 이 평균 이상의 블로거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만족하는 블로거보다 조금 미흡한 블로거들이 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에 내가 자꾸 예민하게 바라보다 보면요. 절대 5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 꾸준하게 블로그 체험단을 할 수 있는 팁,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고, 체험단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게 합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매장 대표님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 마케팅을 하려고 했을 때 처음의 시작은 매출이 많이 안 나오거나 지금 우리 매장에 테이블이 텅텅 비어 있을 때 많이 찾아오잖아요. 정말 맞죠. 진짜 마케팅은 꾸준히 해야 하는 거 맞고 정말 진정성 있게 블로그 체험단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매출만 오를 수 있다면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열심히 마케팅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케팅이 잘 됐을 때 테이블도 꽉꽉꽉 차고 이제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손님이 많이 몰려서 심지어는 이제 웨이팅까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 체험단 매달 한 3팀에서 5팀을 진행을 하는데 이 체험단들이 또 언제 오냐면 손님이 많을 때 오는 거지. 왜냐하면 당연히 체험단들도 본인들도 고객이니까 한 저녁 6시 이때쯤에 가서 음식을 제공받고 싶고 또 숙박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주말 숙박권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주말에 이용하고 싶겠지. 그럼 많은 매장들이 처음에는 주말 숙박권도 제공을 하고 또 음식점도 일요일, 토요일 피크타임 때 당연히 제공을 하다가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블로그 체험단 회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주말에는 블로그 체험단 못 오게 해주세요. 체험단은요 평일에만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점은 저희 체험단들 6시에서 7시 너무 바쁘니까 한 오후 5시쯤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한가한 시간으로 좀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체험단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겠지.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대표님이 갑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절대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대표님, 우리 처음에 체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냐? 그때 대표님이 이렇게 해서 매출만 오를 수 있다면 이 체험단들에 대한 감사함, 꾸준함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 같이 알고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우리 매장에 숙박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음식점 손님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 그게 대표님 공, 그리고 마케팅 회사의 공,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블로거들의 포스팅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포스팅들이 가치를 발휘해서 이 블로거의 글을 보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주말을 못 받고 음식점의 피크타임을 못 받는 이 고민을 블로거들이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한 블로거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그들에게 이제 제한을 두고 이용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블로거는 내가 그냥 이제 공짜로 음식 주니까 좀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게 되면 감사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호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파티룸을 줍니다. 파티룸이 하룻밤 숙박권이 한 30에서 5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양질의 블로거들이 오겠죠. 50만 원 숙박권을 제공하니까. 그럼 양질의 블로거들이 와서 포스팅을 빵빵 올리면 상의를 빵빵빵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니까 파티룸을 못 줘요. 그리고 주말권을 못 줍니다. 심지어는 특실, 준특실도 못 주고 나중에는 일반실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실만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말권도 안 주고. 당연히 처음에 그런 양질의 블로거들이 안 오겠죠. 그럼 이 대표님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어차피 매출이 올랐으니까 블로그 체험단 할 필요 있나? 또 그러다가 어쨌든 꾸역꾸역 하기는 하는데 글이 올라오는 거 봤더니 내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그 양질의 포스팅이 아니고 블로그 체험단이 글을 올리면 글도 뭔가 수준이 떨어지고 좋은 키워드에 상의를 잡지도 못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이 대표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블로그 체험단 처음에는 좋은 애들 오더니 이 마케팅 업체가 좋은 애들 이제 못 보내네. 그 진짜 이유는 망각하고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결국은 체험단을 중단하는 수순을 밟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여던 상태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딜라이트가 2018년부터 5년인 지금까지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방이동에서 야놀자에서도 매출 1등 호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모든 팁들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있다. 과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체험단에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음식 제공하면서 이 체험단에게 좋은 글 써주세요. 상의도 잡아주세요. 영수증 리뷰도 해주세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우리 매장에 올 때 네이버 길찾기 누르셔가지고 네이버 내비게이션 오는 것들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4개, 5개, 6개로 올라가고 있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내가 가면 갈수록 이 체험단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들은 내 머릿속에 쌓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체험단들이 바쁜 시간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체험단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크게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 꾸준함, 진정성, 진심,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진리고요. 절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마케팅, 고객들을 대하는 법들,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마케팅, 실전 마케팅,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